시청자의 사랑은 곧 조회수다. 시청자가 허투루 시간 내서 보는 영상이 아닌 만큼 국가 예산 문제점 뚝배기를 깨려면 취재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부작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예산회의록 5,400여 장을 뒤져봤습니다. 그 결과 작가는 묻게 됩니다. 기자님, 예산회의록 뒤지겠다더니 왜 머리 아파 뒤지게 만드십니까?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5,400장에 숨겨진 수작을 파헤친 바로 그 남자. 네, 안녕하십니까. 정글은 언제나 맑은 되이림, 이빨은 언제나 얼음 뒤 임플란트 마부작침에서 국회 예산회의록 5,400여 장을 조지고 보신 심영구 기자님을 모시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와보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18년에 짠 2019년도 예산이죠. 돈을 따져보는 것도 이제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집엔 좀 들어가셨어요? 왜냐면 요즘 같은 52시간 시대에 집에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건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집에서 또 일을 좀 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노동의 사각지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 예산이 469조 5,751억 7,700만 원입니다. 국회는 엄정하게 심사해서 정부가 허투루 어디다 쓰려고 하지 않은 짓들을 제대로 심사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예산들을 심사하면서 계속 끼워넣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국회발 신규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국회발 신규 사업이 453개였는데 이 453개 중에서 76%, 4분의 3 정도가 지역성 사업, 다리도 짓고 도로도 내고 뭣도 한다. 그러면 그 과정들, 지역성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들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보니까 석연찮은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대표적인 그 문제 사업으로 꼽은 게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391억 원인데요. 이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이 하수관로 정비 사업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필요 없는 사업이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현행 있는 법령을 어기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대표적인 문제 사업으로 꼽았거든요. 법령을 어겼는데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요? 법에서는 안 되는 거지만 여기 예산을 줘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된다고요? 가능했습니다. 그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어디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들이 아예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400억을 배정해달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400억은커녕 현재 시행령 상으로는 영원 지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 대상이 아닌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서울시가 돈이 많으니까. 재정 자립도가 서울시가 84%입니다. 근데 이게 전국 평균이 53%예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서울시가 월등히 높은 거거든요. 서울시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나랏돈 까먹지 말고 니네 가진 돈으로 좀 어떻게 잘 고쳐봐라 뭐 이런 얘기였던 거네요. 그렇죠. 이게 하수관을 고치는 것 자체는 이제 말 그대로 사회 안전에 관련된 거인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입 안 될 필요가 있는지. 법에서 정해놓은 부분들을까지 어겨가면서 서울시에 몰아줘야 되느냐 문제가 있다는 게 저희 지적의 취지였죠. 근데 서울시에 정부 안에 없던 391억 원을 주게 됐잖아요. 그럼 어딘가에선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법으로도 지원이 가능했던 28개 지자체의 증액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지자체분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되게 짜증이 날 만한 일이겠네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까 그거 말씀하셨죠? 재정 자립도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그나마 있는 돈도 서울시한테 뺏긴 꼴이 돼버리니까.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그럼 어디 한 군데에서 돈이 빠지면 다른 데 돈이 들어가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에 안 그래도 마부작침이 또 이제 아이템으로 하나 했던 게 그게 그 포항이던가요? 영일만 횡단대교. 네. 이제 뭐 그 사업이 이제 그렇게 문제라면서요. 그렇게 그 사업 자체를 문제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영일만 횡단 대교 건설 사업은 말 그대로 영일만을 가로질러서 횡단할 수 있는 이 고속도로가 이게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하는 거의 한 구간이거든요. 바다 위에 일자로 거죠. 그냥 길을 쫙 뚫어버린다 뭐 그런 얘기.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돈이 이게. 많이 들죠. 일단 추산하는 것만 한 500억 원 정도 500억. 든다고 되어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2번, 사업 적정성 검토 1번. 그래서 여러 번 이 부분의 경제성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전부 다 경제성이 너무 안 좋다.
쓰리아웃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그럼에도 필요하다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건설할 수 있는데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내년 사업 예산에 필요 없다고 뺐던 그 부분들을 국회에서 계속 추가를 했어요. 됐습니까? 예타 통과도 못했고 본공사 시작할 수가 없는 건데 조사 설계비만 줬다고 해서 그 돈을 막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에도 못 쓰고 2016년도 못 썼고 2017년도 못 썼고 2018년도 못 썼는데 2019년에 또 돈을 배정을 했어요. 그 세 번을 배정만 해놓고 못 써놓고도 2019년도에도 또 올해도 또 못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도 일단 꽂아 넣었다. 꽂아 넣었죠. 3년 동안 10원도 못 썼는데. 그러고서 이 포항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도 자료를 냈어요.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에 10억 원 우리 통과시켰다. 참 이게 그 부지런하신 분들이네요. 뭐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뭐 그 국민을 향한 이제 그 의정 활동에 이제 그 불타는 마음이 이제 늘 언제나 언제 봐도 신선하고 아름다운데 이게 참 그러니까 나한테 표좀도 뭐 이런 거 저희가 분류한 기준으로는 이렇게 쓰지도 못하거나 사업성이 되게 낮다고 했는데도 편성하고 본 돈이 11개 사업 131억 원 규모입니다. 131억 원. 네. 그러니까 결국 11개 사업은 그냥 나가리가 된 거네요, 통으로.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집어쳐! 예산을 이제 국회가 좌우지간 뭐 이제 그렇게 뭐 무슨 여기서 꽂고 뭐 영남 아무개가 꽂고 호남 아무개가 꽂고 강원 아무개가 꽂고 머시갱이가 꽂고 불라불라 해서 꽂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의원들이 중간에 꽂아버리면 그대로 프리패스?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동의를 하지 못하면은 성립이 안 돼요. 의원들이 이제 이렇게 꽂고 한 거를 정부는 좀 어떻게 제대로 좀 거르던가요, 아니면? 웬만한 거는 들어주는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거기 회의에서 나온 건데 되게 재밌었어요. 예가요 보존회라는 게 있는데 의원 한 분이 예산심사 회의를 하다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6억 배정을 해달라고 지원을 해달라고 온 거예요. 예가요 보존회라는데 보존회 성격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문체부 차관한테 물어봅니다. 아 이게 뭐 하는 단체냐? 국회의원이 문체부 차관한테 네, 차관한테 물어봤더니 차관의 답변이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 좀 황당하잖아요. 아니 모르는 단체인데 무슨 6억 원씩 주겠다고 그거를 동의하고 왔냐. 그래서 예전에 지원한 적이 있냐. 지원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 단체 관련된 자료가 있냐. 자료 저희가 가진 게 없다. 그런데 뭐를 근거로 그러면은 지원하겠다고 한 거냐. 지원을 동의한 거냐. 그래서 그 이유를 옆에 다른 의원이 설명합니다. 다른 의원이 이거는 사실은 전에 문체위원장,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분이 부탁한 예산이라 자기가 그거를 얘기한 거다. 아 청탁이라고 실토를 해버렸구나. 실토를 했어요. 의원들이 봐도 황당하니까 또 차관이 답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삭감 처리를 했어요. 정부가 이제 뭐 편법을 뭐 거의 눈 감아주려다가 실패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는. 저희는 그 차관의 태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실패한 일종의 로비지만 한번 왜 그렇게 했는지를 따져 물어보고 싶었는데 퇴직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매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이제 우리 기자님들은 앞으로 매년 갈려 나갈 예정이신 거고. 예산 지옥에 빠져든 게 아닌가 하는 좀 착잡한 마음도 그렇죠. 들어요. 미끼를 물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깔끔하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질구질한 꼴 좀 안 보는 좀 그런 깔끔한 방법은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회의 예산 심사 기간 자체가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이 막대한 양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돼 있으니까 의원들도 허덕허덕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대충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 그 이제 국회의원님들 이제 그 높으신 분들한테만 매달릴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산 심사에만 저희도 얘기를 했는데 결산,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매년 8월에 하거든요. 그때부터 좀 제대로 해야 돼요. 네. 예. 그런데 이제 8월에 이제 그 결산을 하면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썼는지가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불용 사업들 그런 것들도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우겨가지고 집어넣는데 심사 때는 결국 봐라 이거 그때 우겼는데 이거 못 쓴 거 아니냐. 그런데도 왜 계속 쓰겠다고 집어넣느냐. 못 쓰는 거를.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조명이 되는 거죠. 네, 8월에 이제 그 결과가 발표된다고. 올 여름에 혹시 휴가 어디 가실지 정해 놓으셨어요?
저희 그 마부작침에 저희 심영구 기자님께서 이제 올 여름 휴가를 반납하시고 국회 예산 결산안을 이제 조지시겠다고. 왜? 아니 뭐 기분 탓이겠죠. 예. 안 하실 거예요? 중요하다며. 뭐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아주 한이의 참 표정을 보고 계십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저희 비디오 머그 곱하기 마부작침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예, 심영구 기자는 앞으로도 진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그냥 얼음이나 씻겠습니다. 감사합니다.